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월 시장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월 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든든하게 전략 세워드리겠고요. 또 반짝거리는 특종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은요.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최근에 외국인 연기금 매수가 없었는데 좀 네.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연기금이 10일 만에 다시 매수에 들어왔나요? 네. 근데 많이 팔았던 반도체주를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예. 분위기가 이제 좀 달라지는 걸까요? 예, 뭐 오늘 3월 말이었잖아요. 뭐 월봉상 오늘 이제 그 코스피나 바로 이제 코스닥 시장의 양봉이 좀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중요했던 부분은 수급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연기금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좀 딜레이된 부분이 있지만은 외국인과 오늘 기관의 쌍끌이라는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오늘 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그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쪽이 올랐나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봤을 때 IT나 자동차 업종들의 주가 탄력이 좀 더 평균적으로 컸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외국인 기관은 바로 성장성 플러스 실적이 가미된 종목군들의 평균적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보는데 그것이 이제 IT나 자동차 업종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 1사분기에 우리나라 메인 기업들의 실적을 이렇게 볼 때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5% 정도 상향이 됐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1년도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제 고포, 뭐 23배,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논란이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실적을 달고 가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의 매수 부분은 상당히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그 수급의 분기점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 오늘 강세 종목들이 IT나 자동차 업종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이 종목 이런 부분에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을 꼼꼼하게 짚어주셨고 이제 리뷰를 할 시간인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7%나 수익을 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타이어 그룹에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호재가 되는 이슈인가요, 매니저님?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 서로 뺏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지분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낙수 효과가 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거에 이제 바로 현대그룹이 형제난이라고 네. 있어요. 지금도 형제난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그 지주에서 한국의 컴퍼니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본다. 물론 이제 이런 그 M&A, 적대적인 M&A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본질 가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어떤 약진에 대한 매출과 동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 그 흐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서요 실적이나 성장성 쪽에 초점을 두면서 접근을 좀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최근 이제 54,400원대 주가가 조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상당히 제가 볼 때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을 해줬다는 거예요. 주가는 자기가 상승할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네. 오늘 바로 딱 그 자리에서 딱 알아서 현재 거래가 늘어나면서 반등해줬다는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이 평들이 이제 상당히 수렴이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제 수렴된 과정 속에 어떤 양봉이 나타나면서 저항선이 도리어 이제 지지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러한 그 추세 상승에 대한 어떤 흐름이 오늘 그 부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 접근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슈로 좀 더 올라가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7% 수익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LB세미콘 되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를 본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크게 움직이진 않아서 좀 천천히 봐야 되는 종목인가요? 좀 빨리 갔으면 하는데 우리 또 그러니까요. 별밤에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시청했을 거라고 네. 보고요. 또 무방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하다 보면 갖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시청하시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반도체 그 차량용 마트는 쇼티지라는 부분이 이제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주문이 그 현재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까지 반도체까지 스마트폰 반도체용까지 지금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을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의 어떤 그 수요 공급에 대한 불일치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가 이제 물론 빨리 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동기업 같은 건 이제 삼성전자가 텍사스 준 거예요. 거기 이제 한파 때문에 지금 이제 공장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될 때면 아마 매출 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주목하시면서요.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조금은 좀 이렇게 변동성은 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차트 흐름상 어떤 추세는 안 무너졌다 이렇게 보고요. 차트 흐름을 이렇게 본다면은 지난 이제 12,500원대에서 주가가 여기서 이평을 제가 꼬아놨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요. 이동평선을 꼬아놓으면은 매물 압력이 좀 줄어든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하다가 어제 음봉을 줬습니다. 음봉을 줬는데 약간의 아랫꼬리 망치형이라 그러죠. 오늘은 양봉 망치형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변동성은 주지만은 주가가 훼손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 이제 그 거래량 부분이 좀 늘어나는 이런 측면들이 부각이 된다면 이러한 그 추세의 어떤 그 안정권에서 상승 쪽으로 그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긍정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B세미콘까지 리뷰를 들어봤고요. 이제 1분기 실적 신이 좀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미리미리 좀 추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의 첫 번째 특종은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좀 잘 가주는 것 같아요. 네, 그 아까도 이제 제가 서두에 성장과 실적 있는 종목을 좀 잘 네. 보자라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이제 자회사 실적에 대한 아주 그 이제 자회사가 이제 네. 그동안 굉장히 애를 먹였거든요. 근데 오. 이제 좀 좋아지고 있고 또 설비 투자 확충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이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특종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오, 좋은데요. 이 종목 2차 전지 네. 관련된 종목 아닌가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그 케이크 배터리에서 폭스바겐의 악재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서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많이 떴는데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잘 급등을 갔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삼성에서도 좀 안정이 되면서 이런 단기 이제 그 우리가 성장톤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악재가 있었지만 결국 2차 전지의 어떤 성장 산업에 대한 훼손은 없다.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관점에서 네. 이 종목을 좀 골랐던 부분인데 아까 이제 이 종목은 좀 희한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유상증자를 했는데요. 오. 되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라는 주가가 네.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나요? 이렇게 그 물량이 많아지기 일단 하방으로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유상증자 신주 가격이 되게 이제 그 아래쪽에서 형성이 되는데 유상증자 신주 이런 거를 발표를 하면서 지난 11월 달이었죠. 6일 날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돌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 이제 평균 단가를 해가지고 신주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올라가면서 그 신주 공모가가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이제 요번에 그 1월 21일 날 이제 모든 것이 납입이 됐어요. 그때 원래 이제 한 그 전체적으로 볼 때 한 1조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주가가 네. 올라가니까 유상증자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조 2천억이 들어왔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 부분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상증자가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건 상당히 드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신주 납입가가 굉장히 올라주면서 이게 뭐냐면 1조를 예상했는데 1조 2,700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700억이 도리어 더 플러스 요인이 됐기 때문에 설비 투자에 상당히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자회사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우리가 효성 첨단 소재가 탄소 섬유라는 부분에 주가가 좀 급등을 좀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회사도 이제 바로 그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바로 이제 부산물인 그 콜타루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부산물을 갖고 만드는 부분 중에 한데 이게 이제 바로 고보와 같이 탄소 덩어리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 탄소 덩어리가 저는 이제 중간 그 기자지지만은 이런 부분이 이제 탄소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뭐 수소차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탄소 덩어리를 만드는 부분인데 이 회사가 애물단지였어요.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인데 그래서 상당히 그 포스코 케미칼로서도 요번에 이제 유상증자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됐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영업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서 애를 먹었는데 지금 이제 또 지난해 연간 173억 정도 영업 적자를 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200억 정도 흑자를 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유상증자에서 돈이 들어왔으면 뭡니까? 설비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비 투자 부분을 요새 캐파 부분을 갖다가 뭐 올해에서 내년까지
2배 정도 캐파를 늘립니다. 그래서 여기 양극재, 음극재 쪽을 다 이제 2차 전지 쪽을 갖다가 현재 설비 중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장의 흐름과 맞춰서 상당히 수익성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성장성, 그러니까 자본 확충과 더불어서 자회사 또는 성장성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또 중요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매니저님. 우리 아름다우신 세영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황 매니저님은 2차 전지 진바닥이 나오고 이제 시세 출발하는 거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2차 전지 대장이었던 포스코 케미칼을 추천하시는 거면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건가요? 날카로운 인사이트.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네. 확률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공감을 하냐면은 아까 K 배터리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네. K 배터리가 아까 그 성장통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폭스바겐이 바로 이제 이런 자체 생산이라든가 이런 그동안의 원통형 부분이 아닌 현재 파우더형 뭐 이런 쪽에 이제 진출한다고 해서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러한 2차 전지 산업은 현재 계속적으로 성장 산업이 진행 중이라 봐요. 예를 든다면 이제 제가 전기차 갖고 계세요? 네. 전기차 타고 아니요, 가세요? 당연히 없죠. 없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내연기관차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10가구 중에 한 가구도 아직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계속 진행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이제 이러한 폭스바겐의 외부 악재에서 조정은 줬지만은 향후에 이런 성장 산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2차 전지나 오늘 SK이노베이션이나 LG와 삼성 SDI 아직도 추가적인 갈 길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에 많이 떴어요. 많이 상승해서 조정을 준 부분이지 어떤 기업의 산업 가치의 어떤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쪽에 포지션을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최근에 양매수 유입되기 시작했고 오늘은 6% 상승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좀 보고 계시나요? 뭐 1차적인 이제 우리 방송 특성상 네. 1차 목표가는 일단 차트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본다면은 그동안에 이 종목도 18만 4,500원대에서 계속 조정을 줬잖아요. 조정을 주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 이 평들이 꼬아지거나 모아지는 게 뭡니까? 바로 매물 압력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늘 양봉이 출현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여러분 이제 많이 제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돌파형 양봉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봤을 때 21선을 돌파하면서 5일선이 올라옵니다. 내일 정도면 아마 정배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파의 양봉이 생겼기 때문에 힘의 에너지가 상방향으로 이제 확산된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1차적으로 한 17만 5천 원대를 먼저 접근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14만 원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돌파형 양봉이 나왔다고 합니다. 에너지 좀 분출해 줄 수 네.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신성장 산업. 역시 또 실적 키워드가 나왔네요. 네. 어차피 이제 실적 시전이 되고요. 네. 이제 우리가 유동성 자세,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적의 상당히 중요성 부분이 크게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아까 말씀 실적이 네. 올해 또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사상 최대 실적 좋습니다. 그럼 어떤 신성장 산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종목명 열어보겠습니다. 네, 만도 2월 예. 달에 갖고 예. 나오셔가지고 목표가 터치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역시 타이밍의 그래서 대가. 저는 이제 한 종목은 끝까지 문다. 네. 불독같이 이런 부분이고 성장 산업은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럽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최근에 우리가 이제 경기 관련주냐, 뭐 성장주냐 이런 부분에 양분론 제가 보지 말자고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도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자동차 또한 경기가 좋아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교체를 네. 하고 그래서 이런 경기 관련주에도 속할 수 있다 보는데 저는 이제 만도는 내연기관차에서 바로 이제 전기차로 변환되면서 상당히 자율주행차까지 맞물리면서 이제 신기술 부분이 좀 계속 부각이 될 수 네.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즉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많이 공부했던 부분이 에이다스라는 네. 부분이잖아요. 그 자율주행차 핵심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동사도 이런 부분의 세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세 세시 제품 등에서 이런 전체적인 특가 아이템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볼 때 세시라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동 장치라든가 또는 이제 연료 장치 이런 부분 핵심 부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부속품 쪽에서 상당한 동기업에 특화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봤을 때 그동안 이제 현대차에 많이 집중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실적이 안 좋으면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매출의 다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특화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다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면서 현재 이런 아이템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 쪽이라든가 네. 또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중국에 공략하는 방향이 검토 중인데 과거에 이제 매출이 1%밖에 안 됐습니다. 그쪽이 자율자동. 근데 이제 서서히 좀 늘어나면서요. 북미 전기차라든가 이 부분에서 동기업의 어떤 특화된 아이템이 상당히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자율주행차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번에 한번 헬라 일렉트로닉스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인수를 했는데 글로벌의 전체적인 어떤 인식이 된 자율주행 솔루션 부분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신산업에 대한 기대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을 보신다면 그리고 아까 뭐 사상 최대 실적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 지금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2020년도에 이렇게 그림을 보신다면은 현재 여기 보면 219억에서 89억이잖아요. 상당히 네. 줄어들었어요. 근데 2021년도에 360억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쭉 왼쪽을 보세요. 5자밖에 없죠. 네. 6자로 넘어가죠. 사상 최대입니다. 이런 기대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퓨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2021년도에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업이 이제 뭐냐면 내연 기관차에 정체된 실적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하이엔드 제품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그림을 봤듯이 이제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설비 투자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 기술 R&D 투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어떤 동기업에 대한 매출의 기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치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현재 자율자동차인가 또는 현재 전기차 부분의 부품들이 특화된 동기업에 대한 하이엔드 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 주가를 끌고 간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만도가 1월 달에 20% 가까이 수익을 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조정을 또 살짝 줬어요. 네. 역시 타이밍을 잘 잡으시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조정을 주고 반등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75,000원대 접근하고 손절 라인 59,5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고 내일은 쫓아가지 좀 마세요. 오늘 장대 양봉이니까 현재 약간 눌림목이든지 분할 매수 관점이죠 하더라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만도 이번에도 수익을 좀 잘 내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목표가는 7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무료 방송 타임입니다. 매니저님 어떤 전략 알려주시나요? 예, 오늘 밤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3월 달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2월 달은 주가가 엄청나게 출렁거렸고요. 맞아요. 3월은 이제 서서히 안정이 되고 반도체를 기점으로서 먼저 지난주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하고 우리나라 기업 실적 부분을 상당히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영업이익률의 메가 트렌드 방향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망 종목을 말씀드리고 네. 어떻게 회원님들이 이렇게 수익을 끌어가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수익성 부분이 늘어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오늘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오늘 끝나고 10시 반 경에 현재 공개 방송을 여니까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뒤에입니다. 4월장 전망 그리고 유망주까지 모두 한 방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다양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반짝거리는 특종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